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마진이 나는 상품은 따로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의류, 신발,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잡화, 모든 것들 중에서도 마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굳이 마진이 나오는 상품들이 따로 있다라고 표현을 왜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왜 건강기능식품이냐?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많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 경쟁력은 조금 완화돼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좋은 걸음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어, 그 남보라님이 이제 강의에 앞서서 이제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건기식 브랜드는 저작권, 판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리셋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자체 브랜드를 제조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 Q&A 해볼게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저작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지금 다들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샤넬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리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품이면. 보통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건 샤넬 매장에서 물건을 팔건 물건을 내가 구입하는 순간에 그 브랜드사는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그 1차 저작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내 개인 소유의 물건을 다시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상표권, 저작권 없습니다. 누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국내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좀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브랜드의 저작권 판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리셀할 수 있나요? 사실은 리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매국 도매매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요령도 좀 안내를 드리려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다만 해외에서 소규모로 소싱해서 리셀하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짱짱한 이유가 뭐냐면 소규모 리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누군가가 잘 팔아.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의 그 도매몰에 가서 마우스를 파는 도매몰에 가서 50개, 100개를 사입해서 좀 국내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마우스나 이런 시장일 거예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규모 리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몸풀기 Q&A 만족스러웠나요? 좀 전문성이 보이나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마진하는 상품이 따로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돈이 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잡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비전과 매출 증대 전략, 그리고 실전 셀러의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 지금 건강기능식품 도매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나누리 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포워딩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포워딩 회사라고 하면 해외에서 수출입을 담당하는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뭐 해외 배대지, 풀필먼트 창고, 포워딩 회사, 그 솔루션 개발 회사 이런 것들을 운영한 게 아니고 저는 처음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쇼핑몰을 준비하는 부업자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몰 부업자로 시작이 돼서 순이익이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내서 온라인 쇼핑몰을 사업자를 늘리면서 쇼핑몰을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첫 해 이제 3억 5천 매출에 1억 5천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어, 또 같이 일하는 뭐, 파트너들한테 또 수수료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수익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연매출 5억, 10억, 20억, 30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EGQ라는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셀러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셀러들이 처음에 이제 아까 배문자 대표님이나 조금난 대표님처럼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방법을 몰라서 시작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대표이긴 하지만 셀러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 알려주자. 요즘 솔루션 회사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요즘에 솔루션 회사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준다거나 아니면 콜센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자제하고 있는데 저는 초창기에 국내에서 거의 처음 이 솔루션을 보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셀러들한테 알려야 됐고 기존 매출이 많이 나오는 셀러들은 사업을 구조를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구매 대행의 대량 기반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조금난 대표님이나 배문자 대표님 같이 처음 하시려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사업자를 내시면 되고요. 통신 판매는 이렇게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 등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렇게 솔루션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주문이 나왔을 때 주문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내용 증명을 받거나 이게 아까 이제 걱정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일 거예요. 내용 증명을 받는다거나 대외적인 공격을 받거나 네이버나 쿠팡에서 야, 너 사업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고는 퇴점 처리를 당하는 그런 부당한 경우를 당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같이 싸워주고 그렇게 발맞춰서 제가 셀러들이랑 함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셀러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파워샵이 10명, 20명, 30명, 50명 하다가 100명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워샵이라고 하면 한 달에 최소한 100건 이상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100건이 어떤 분들한테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파워샵 정도 돼야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할 준비가 됐구나 라는 정도거든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파워샵 정도 되는 분들이 100명 이상이 생기니까 물류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좋은 온라인 쇼핑몰 셀러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좋은 강의, 좋은 어,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면 물류 서비스나 나에 맞는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랑 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강의가 목적이고 강의 이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케어해 줄 수 없는 그런 강사야 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셀러들이랑 손을 잡고 물류를 한 겁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했고요. 제가 이제 창고를 운영할 때도
얼마나 셀러 친화적으로 운영을 했었냐면 보관료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창고에 물건을 넣으시면 보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고료를 받았어요. 출고료를 그럼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해외 포워딩 회사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면서 한 달에 5만 건 이상을 이제 통장 처리를 하다 보니까 CJ 택배 코드 국내 최저가 택배 코드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물건을 가져다가 택배를 한번 보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CJ 편의점에서 보내면 3,500원, 우체국에서 보내더라도 최소한 3,000원 이상은 나가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택배 코드는 1,6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650원에 출고료를 1,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많이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 봐야 출고료가 2,6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물건을 보관하면서 포장 배송을 해봐야 2,800원, 3,000원 이렇게 하실 텐데 출고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분도 출고비도 내가 보내는 것보다 저렴하고 창고비도 안 받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체제를 제는 만들어 갔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사업을 했었고, 지금 앞으로도 셀러들한테 그런 비전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완전 정복이라는 책도 쓰고요. 지금은, 어, 그 경쟁자 없는 해외 상품으로 도매몰 독점하는 법, 이런 강의들도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 현재 주 사업 분야는 세 가지가 있고요. 셀러스쿨이라는 이런 교육 사업도 지금은 하고 있고, 핫딜라이브라고는 창고용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라는 건강기능식품 도매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연이 돼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성장하는, 마진을 높은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강의 듣는 거 힘들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시간, 2시간 되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볼게요. 왜 건강기능식품 시장인가?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비즈니스 중에 이렇게 비즈니스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오프라인, 우리가 상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공실률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5%에서 15%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던 건 뭐냐면 수출도 좋다는 거죠. 수출 시장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의 현주소가 어떠냐? 단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신발을 좀 잘 팔았어요. 제가 안전화를 팔다가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라갔었는데 누가 투서를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이 몬테소리 라이프였는데 몬테소리 라이프의 23개 업체가 뭐 그 인증받지 않은 안전화를 팔고 있습니다라고 투서를 넣어서 제가 이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는데 물론 무혐의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양한 그 대외적인 공격에서 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가 됐든.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정도를 지키면서 속도, 방향성을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키면서 사업을 했고요.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신발이라는 거를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웬만한 내가 브랜드 파워가 없는 이상 수출 시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 가격 경쟁력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은 이미 중국입니다. 중국이 석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원가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마스터 클래스 강의할 때, 이제
그 중국의 도매 시장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중국의 도매 시장에서 신발의 원가가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료만 사도 그 가격이 넘어가요. 그만큼 수출 시장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성수동 수제화 골목에 가도 직접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장인들이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건강기능식품은요? 중국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에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인도에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죠.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강점이고, 의사들의 수준이나 약사들의 수준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쇼핑을 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규제나 관리가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농약에 대한 규제나 식품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단 현저히 낮습니다. 이미지나 인식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는 음식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가짜 계란 파동, 분유 파동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조차도 다른 거는 다 중국이 제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가공식품 쪽으로는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짜 짱이야. 그 앞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판매를 잘하는 역군들을 좀 만들어서 그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발맞춰 한번 나가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 도매몰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또 셀러들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외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다음에 캐나다 제조업체들이랑 OEM, ODM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주제로 넘어가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5년에 이제 7조 원이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2025년에 매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 7조 원이 달성이 됐을 거고, 코로나 이후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급증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IMF 이후에요. IMF 이전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직장에 대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기를 잘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60대 초중반이었고, 정년이 돼서 퇴직금을 받으면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별로 없었어요. 40대 과로사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최근에 40대 과로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나요? 없죠. 최근에 평균 수명이 IMF 이후부터 같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늘어.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안 드시는 분이 없고요. 헬스나 등산이나 이런 이런 뭐 캠핑이나 가족 간의 캠핑이나 이런 여가와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을 했고요. 평균 수명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한 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판매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저출산이고 아이들이 한 자녀인 집안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키성장 영양제부터 이제 좀 똑똑해지는 그런 성분의 그런 건강기능식품, 이제 과장하고 조심해야 되니까 말을 아낄게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부터
어른들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전립선과 여성들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건강 기능 식품들, 건강 보조 식품들을 사람들이 복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장 광고가 돼요. 의약품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오늘 그냥 절제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인터넷 전체 유통의 70%가 온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정말 메리트 있는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인터넷으로의 70%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극도로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우리가 셀프 에듀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건강 프로들이 많아지고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성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되고 요즘에는 AI도 나한테 맞는 건강기능식품 소개해줘, 추천해줘 이러면 성분별로 쫙 소개하잖아요. MSM이 어떻고요, 뭐 글루코사민이 어떻고 콘드로이친이 어떻고 뭐 당신은 뭐를 먹는 게 좋을 거고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추천을 할 정도로 정보가 오픈이 되고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도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조차도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한번 팔아보자. 유통의 중심이 대형마트 약국, 기타 오프라인,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거죠. 전문 브랜드몰 위주로 70% 이상이 온라인 쇼핑몰로 지금 전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온라인 주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우리 소자본, 무자본 창업자들한테 이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고, 지금 도매국 도매매에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무려 9,171개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은 몇 개 있는지를 확인을 안 했는데요. 들어왔다 나갔다 많이 하니까요. 9천 개가 넘는 상품들이 있고요.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뭐 콘드로이친부터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고려은단, 홍삼, 정말 다 알부민, 다양한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갖다 팔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팔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는 받으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또 강의를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인연이 돼서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챗GPT에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만 받으셔서 네이버에서 판매하실 거라면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이라는 걸 하셔서 승인이 되신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시면 판매자가 되시는 겁니다. 쿠팡은, 어, 별도의 그 영업허가를 올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상품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근데 왜 건강기능식품 셀러들이 적을까? 제가 의외였어요. 특히 도매국 도매매에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손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오픈한 지 이제 몇 번 안 됐는데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매출이 늘어나야 제 평가가 좋아진대요. 저도 이제 강사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자이기도 해서 강사 평가가 중요하진 않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몰 14년을 했고 다양한 유통 사업을 경험한 온라인 쇼핑몰 마스터인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매출이 안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고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도 제가 창피할 것 같아요. 저 자존심이 있죠. 제가 네이버 스마트 파워샵 500명을 만들었던 전적이 있는데, 국내 최고였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셀러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좀 창피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제 신조가 뭐냐면 아마추어는 과정으로서 자신을 증명을 하고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서 5시간이 넘어서 완주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아마추어는 완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죠. 국가대표 경기에 나갔는데 걔가 전날 뭐 술 먹고 힘들어가지고 비틀비틀 거려.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해. 그런 비난을 하잖아요. 프로는 결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건 프로의 영역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업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 사양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로 내가 정말 돈을 벌어볼 거야. 내가 직장이 있지만 바쁘지만 힘들지만 이걸로 정말 온라인 쇼핑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을 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도 부업으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저녁에는 도저히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불규칙해지고.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는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상품 등록을 하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거실에다 책상을 빼놓고 그대로 앉아서 주문 처리하고 CS 처리하고 다음날 등록할 물건을 찾아놓고 그런 작업을 거의 4개월 정도 했던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옷 안 갈아입어? 이러길래, 나 퇴근 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정말 올바른 선택이시고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인데, 뭔가 온라인 쇼핑몰 매출과 관련돼서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온라인 쇼핑몰 셀러들의 숙명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부딪혀서 그거를 극복하시면 된다.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아마추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이 일의 프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본 강의로 돌아가 보면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 메리트예요. OEM, ODM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 정말 강의도 잘하고 매출도 훌륭하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좋아요. 근데 저는 초보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중급자 수준에 되시는 분들한테도 권하지 않아요. 자본력이 낮은 분들한테도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전통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OEM, ODM이라는 거는 나만의 제품이 생긴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만들어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세상에서 나만 아는 제품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잘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1억 원으로 생산을 해서 5억, 10억, 20억을 써서 100억 원어치를 파는 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DM을 하고 싶어. 그 상품을 좀 만들고 싶어. 케이스갈이라도 해서 내 제품을 만들고 싶어. 내 브랜드를 찍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보통은 자기 가용자금을 다 써서 제품을 수입을 하세요. 구매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은 왜 그렇게 하느냐? 많이 살수록 단가가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 놓고 마케팅 비용이 전혀 없어. 광고비가 전혀 없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몰라. 그런 딜레마에 빠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건기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ODM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 관심 있는 수준이 있어. 내가 자본금이 좀 있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셔서 2,000만 원어치 광고를 해서 5,000만 원에 파는 시장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대부분은 그걸 거꾸로 하십니다.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동원해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다 동원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로에 대해서 그 다음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건기식은 유통기한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들은 건기식을 ODM, OEM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OEM, ODM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온라인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매국 도매매 건기시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라. 굳이 돈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이 강사는 뭔데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 메리트고요. 도매국, 도매매 건기식으로 판매를 하신다는 게. 그 다음에 다양한 라인업이 있다는 겁니다. OEM, ODM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성분을 밖에 가지고 가실 수가 없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 바뀌기도 해요. 막 콘드로이친이 막 상위에 올라갔다가 알부민이 상위에 올라갔다가 관심이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도매국이나 도매매는 이런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성분의 트렌드의 유행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상품 구성을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건기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건기식을 해보세요. 그리고 영업허가 받으세요. 물론 영업허가를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면허세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세 매년 뭐 4만 원, 4만 5천 원 그거 내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번거롭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그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건기식을 판매를 하게 되면 상위 10% 안에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요.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더 다양한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일종 보통 면허죠. 그죠? 그런데 운전면허 딸 때 보면 비용이나 이런 그 시간 들어가는 거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쵸? 근데 결정적으로는 도로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11인승 차? 이종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은 운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명, 가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종 보통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차이예요. 건기식 영업허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건기식도 팔 수 있고, 신발 의류 잡합할 수 있어요. 근데 신발 의류 잡합하는 분이 건기식 팔려고 하면, 그때서야 면허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진행하실 때 건기식부터 진행하셔도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건기식에 나 자신을 한정 지으지 말고 건기식으로도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어, 다양한 걸 판매할 수 있는 일종 보통 면허 같은 건기식 영업허가 먼저 받으셔도 된다.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건기식 판매를 해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제가 신발을 팔 때는 한 사람한테 5개, 6개, 10개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어, 누가 이상하게 똑같은 신발을 여러 개 사겠습니까? 옷을 팔 때 같은 사람한테 두 벌, 세 벌 팔기가 거의 어려웠어요. 그냥 면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나 팔았지. 그건 있었네요. 저기, 맨투맨티. 맨투맨티는 가족 단위로 사이즈별로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품들은 사람들이 여러 개를 사지 않아요.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만 사지 5개를 똑같은 걸 사지 않는단 말이죠. 맞죠? 근데 건기식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여러 개를 삽니다. 비타민 C를 60정짜리를 5개, 6개, 10개를 사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건기식을 혼자 내 것만 사서 먹으면 가족들한테 눈치 보여서 가족들 걸 다 사시는 분들 제가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건기식 시장이 곱하기 싸움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라인업의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중에 건기식을 한번 메리트를 느끼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는 주제로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네, 그럴듯한가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그냥 어, 그랬다더라, 카더라 그런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주문 처리를 하면서 한 분이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판매를 하셨는데 보니까 제품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파셨는데 그 한 가지를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러 명들이 이제 구매하신 거에 대해서 저한테 주문을 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성도 크고 압도적이면서 셀러들은 적고 경쟁력이 낮아서 정말 메리트 있는 시장인데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건기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팔아? 라는 선입견과 또 영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연어세도 내야 되고 귀찮아 모르겠어 방법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건기식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 도매급 셀러한테 유리한 이유 일반 상품은 낮은 마진율, 높은 클레임, 잦은 반품, 가격 경쟁 심화. 건강기능식품은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반품이 없습니다. 저, 제가, 최근 한 달간, 두 달간 반품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진율이 높도록 사람들이 판매하도록 제가 독려합니다. 제가 직접 B2C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B2C를 하면 셀러들이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왜, 무슨 저항이 많았냐? 제가 그 온라인에서 도매몰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팔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직접 판매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해받는 거 싫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봐야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팔아봐야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한테.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저희 이제 회사에 오셔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는데, 유통시장에서 한 달에 1억 매출하는 셀러가 굉장히 파워풀하냐, 그리고 발언권이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나 1차 벤더들은 내 물건을 너네들이 MOQ,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그 카툰 단위라고 하는데 몇 카툰으로 너 물건을 살 수 있어? 얼마나 살 수 있어? 한 번에? 너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위탁 판매랑 구매 대행을 운영하는 도매물이라 할지라도 창고에다가 물건을 쟁겨놓지 않거든요. 우리 셀러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뿐이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그 1차 벤더나 제조사가 저한테 저한테 을처럼 행동할까요? 아니면 갑처럼 행동할까요? 제가 1억을 매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갑이에요. 내가 그 500억, 1000억을 들여서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꾸준히 제가 이마트나 이런 데처럼 물건을 꾸준히 대량으로 소비해 주는 곳이 아닌 이상은 그들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을이 되고 싶지 않고 갑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강의를 하느냐? 그 목적이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왜 이런 강의를 하느냐?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하는 셀러들을 100명 이상은 양성을 해서
그 매출 트래픽을 가지고, 셀러들의 매출 트래픽을 가지고, 그 공급업체들한테 갑질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내가 1억 파는 것보다 그 5천만 원, 2천만 원, 1억, 그 1천만 원씩 파는 사람들 100명을 양성하는 게 훨씬 더 볼륨이 크고 갑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샐러드를 육성하는 사업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지큐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 거의 천여 명의 샐러드를 만들면서 강력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 달에 5만 건이 넘었죠. 5만 건이 넘는 물류를 처리하면서 지금 그 택배 회사한테도 굉장히 발언권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샐러드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거였고, 건강기능식품은요, 브랜드가 중요할 것 같죠? 의외로 성분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소량 판매도 가능하고 브랜드가 불필요한 시장이라 굉장히 좋았다. 일반 상품은 브랜드와 가격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브랜드와 성분이다. 그래서 성분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장이어서 성분만 가지고도 OEM, ODM을 해서 성공했다는 셀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은 성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성분으로 키워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분에 대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도 마진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도 있고 판매량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매출 트래픽 보여주면서 뭐 5천만 원 매출할 수 있어요. 1억 매출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월 1천만 원 매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월 1천만 원 셀러를 양성하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월 1억 매출하는 셀러를 양성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마진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제가 막말로 쿠팡에서 월 매출 1억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달 만에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잖아요. 욕 먹을 겁니다. 왜? 쿠팡은요, 어떻게 하면 쿠팡에서 물건 잘 팝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쿠팡의 창고에다 물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쿠팡에서 더 똑같은 물건 파는 사람보다 무조건 10원씩 싸게 파세요. 그럼 아이템 위너가 될 거고요. 그리고 광고 거세요. 쿠팡은 광고비를 여러분들한테 받지 않습니다. 물건값에서 떼가요. 그러니까 월 매출 1억 여러분들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물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해요? 욕 먹습니다. 왜?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거든요. 월 매출 1억이면 얼마나 바쁠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평균 판매하는 단가가 4만 원 내외면은 하루에 300개 넘게 주문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주문 처리, 송장 처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남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이름을 딴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찾아주는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서 쿠팡에 그 15% 마진을 붙여서 올리라는 강의를 들었대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황당한 느낌이었냐면 쿠팡의 수수료가 얼만데요? 쿠팡의 수수료가 12%예요. 10%에서 12%예요. 그러면 3% 남는 장사를 하라는 건데 1억을 팔아도 300만 원 남는 거예요. 1억을 팔아도 300만 원이 남고요. 그 쿠팡에서 그 300만 원을 받으려면 3억이 필요해요. 왜냐면 매달 1억씩 매출이 나오면 정산 지연이 있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쿠팡은 세 달치가 물려 돌아가야지만 300만 원을 벌게 되는데 300만 원 벌려고 3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알바도 못 쓰고 300만 원이니까요, 수익이. 혼자서 주문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좀 와닿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강의가 허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는 유통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방향성이 맞아야 되고 판매량보다는 마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유통의 시스템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처음이지 인생이 처음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미성년자는 없잖아요. 다들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유튜브나 다양한 곳에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필터링이 가능하실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셀러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강사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하고 좀 게을러서일 수도 있어요. 회사를 운영한다는 핑계로 유튜브를 안 하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책도 쓰고 뭐 셀러들도 양성하고 창업박람회에서 컨설팅도 하고 막 많이 했지만 그때 잠깐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밀려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이런 작은 매체의 시대이다 보니까 또 매체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KBS, MBC, SBS도 시청률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적자인 것처럼 저도 또 인지도가 바닥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대. 의심하고 신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저는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 많이 나오려고 하면 상세 페이지 바꾸셔야 되고요. 썸네일도 좀 바꾸셔야 되고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바꿔서 상품 등록하세요 이라고 하는데 또 유튜브에서 뭘 보고 오셔가지고 야 그거는 안 된대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딴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 말대로 6개월만 해보세요. 6개월만 했는데, 진짜 매출이 안 나와. 이러면 노트북 가지고 오세요. 제가 매출이 어떻게든지 나오게 해드릴게요.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어, 신뢰라는 게 중요하고,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결과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어,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랬죠. 스카이캐슬에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저를 믿고 한번 같이 가실 분들을 좀 많이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동맥국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네, 네,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예다모님. 네. 동맥국에서 강의를 하려다가 이렇게 저녁에 중강의로 처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낮에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적더라고요. 부업자들도 많고, 또,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접근성의 편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줌으로 진행합니다. 사실은 저는 중강의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중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길, 절차, 너무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자, 차별화된 제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판매하는 방법 간단해요. 뭘 팔까? 어디서 팔까? 얼마에 팔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되는데, 뭘 팔까라는 거는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오늘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팔까라는 거는 도매국, 도매매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팔면 됩니다. 도매국 사이트 가면, 도매매 사이트를 가시면 이미지랑 상품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요. 2시간짜리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강의료는 2만 원일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발급을 받으셔서 그 구청이나 을 찾아가시거나 정부 24시 온라인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를 신청하셔서 면허세를 내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으시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으시고 그 수료증을 발급을 받아서 여기 이제 교육센터 얘기 네이버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KHFF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서 2시간짜리 건강기능식품 일반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발급을 받으셔서 정부 24시에다가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어,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은 영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집은 또 나와요, 잘.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적합한 사업장이 아니면 영업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그 사업장 주소지를 주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잘 모르시면 또 제가 또 실무 강의 할 때 또 같이 또 해드리기도 해요. 옆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자, 이제 도매물 확보하는 방법, 차별화된 제품 확보하고 맞춤형 제품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1년 만에 매출 150% 성장도 가능하다. 키즈 건강식품 도매물도 굉장히 유망하더라. 어린이 집으로 사업장 주소지 하면 돼요. 집으로 영업장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집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 협업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한테 추천을 합니다. 마진이 안 남는 셀러, 광고비 부담이 큰 판매자들, 일회성 판매에 지친 분들, 재구매율이 높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고객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드셨던 분들이 이제 60점 한 달 치면 그 한 달 후에 또 재구매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구독 서비스로 판매를 한다거나 20일 정도 남았을 때 고객한테 알람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재구매를 진행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에스더처럼 자사몰을 통해서 OEM, ODM 생산을 확대를 하면 3천억 매출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에스더는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되고 너무 잘해요. 지금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뭐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걸음걸이도 흉내내라고 하듯이 시작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여에스더 대표도 처음에는 의사잖아요. 같은 의사들이 너 약장사를 하니?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임에 가잖아요. 여에스더님이. 그러면 다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자문을 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 QR 이거 드릴 테니까 강의 평가를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마무리 강의는 이제 더 열심히 할 건데요. 사전에 지금 제가 도매국 도매매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도매국 도매매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다면 QR코드 찍어가지고 이렇게 강의 평가는 좀 남겨주시고요. 네. 네, 네. 맞네요. 사업장 등록증에 들어가 있는 주소가 건강기능식품에 적합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집 주소로 하면 편하게 나옵니다. 링크. 네, 이거 링크. 잠깐만요. 이거 링크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지금 제가
그럼 조금 있다가 링크를 찾아가지고 드릴게요. 제가 줌으로는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링크 준비를 안 했네요. 혹시 그 링크 올려주실 수 있으면 링크 좀 올려주세요. 네.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들은 공장에 그 OEM, ODM 생산을 어, 네, 이현주 대표님 아쉽네요. 네. 이렇게 링크 올라왔습니다. 링크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강의평 좀 잘 남겨주세요. 네, 저도, 음, 그 어떻게 보면 이 도매국의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초대하고 우리가 저도 이제, 맡아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더라고요. 네.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통사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건 뭐냐?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유통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내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게 뭐냐? 유통사업입니다. 유통사업인데 재고가 있는 유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재고가 없는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고가 없는 유통, 사실은 봉이 김선달 같은 비즈니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려는 거는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입니다.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빅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소상공인 비즈니스에 가깝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저는 처음에 저도 뭣도 모를 때는 구매 대행으로 해서 제가 현금을 좀 많이 만지고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대단하게 무한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월 매출 1억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왜? 재고가 없는 비즈니스니까. 재고가 없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뺏기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새로운 유행이나 아이템들을 찾아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기도 하죠.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모든 비즈니스는 장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게,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어, 끊임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에 장점만 있는 비즈니스라면 대기업이 다 합니다. 단점이 존재하고 시장의 규모가 작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 매출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국내 위탁 판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잘 팔아.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제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요. 고려 홍삼을 잘 팔아. 근데 제가 열심히 고려 홍삼 가게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팔았어요. 근데 고려 홍삼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잘 파네? 어디서 팔지? 이렇게 봤더니, 옆에 동네에서 팔아요. 근데 나한테 물건을 띄어가다 보니까 5만 원의 물건을 띄어가서 마진 넘겨서 6만 원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려온당 대지점 사장이 가만히 보다가, 그래? 내가 가가지고 나는 5만 원에 팔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가져다 띄어다가 파는 사람의 시장은 죽어버립니다. 그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QCY 블루투스 이어폰을 잘 팔았는데, 사입하는 친구들 5명이 1,000만 원씩 모아서 전파안전 인증 받아서 국내에 29,900원의 편의점까지 뿌려버리니까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서 잘 팔던 히트 상품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를 파는 사업 진짜 아름다운 사업이고 소자본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 스타트 시장으로 정말 완벽한 시장이지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는 시장이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재고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뭐를 투자를 해야 돼요? 사업이라는 거는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뭘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뭘 투자하는 거냐면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넣어야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골의 우물가에 보면 이렇게 펌프가 있는데 그 그 펌프에 물을 부어야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 나의 마중물은 나의 시간과 노력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특히 국내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쇼핑몰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전문가가 되는데 투자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물을 못 길어내는 것뿐이지 내가 시간과 노력을 내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프로다라고 생각하고 녹여내는 분들은 다들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셋 어떻게 하냐? 충분히 이 일도 내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 꾸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이제 답변부터 드리고 진행을 한다면, 도매매 위탁인데도 영업신고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에 상품 등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허가를 받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업 허가 취득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면허세도 내고 또 이전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 미리 사전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네. 잘 팔리는 제품 카테고리, 연령대별 인기. 20대, 30대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 또 여름에는 또 피부 손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40대, 50대는 관절과 눈 건강. 뭐, 그래서 이제 관절과 관련돼서는 MSD, 그다음에 눈과 관련돼서는,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죠. 눈과 관련돼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네. 60대 이상은 혈행 개선, 뼈 건강 인기가 있고요. 계절 트렌드가 있고요. 루테인 맞아요. 네, 오늘 이제 여기 이제 황지영이라고 이제 저희 이사님인데 이사님이 또 제 강의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네요.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오래 했습니다. 13년 했습니다. 13년을 했는데 왜 아직도 하고 있니?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사 양성도 또 했어요. 그리고 성파 여성 인력 개발원, 뭐 여성가족부 강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강사 양성을 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강사 양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도 관리사라는 자격증 과정도 만들어서 이제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강사 자격증도 주고 했는데 왜 어렵냐? 온라인 쇼핑몰은요,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명강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소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커리큘럼이 좋다고 해서 회사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했더니 그래요. 커리큘럼을 주고 스피치 훈련을 시키고 강의를 잘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안 나오면 그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창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매출이 나오게끔 제가 세팅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강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강의 2시간 하려면 뭐 왕복 왔다 갔다 1시간씩 허비하게 되고 강의 준비 2시간씩 하면 하루가 다 가는데 강의료는 2시간치밖에 못 받잖아요.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쇼핑몰 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리고 쇼핑몰 하면서 자기가 강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매체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독해서일 수도 있지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예전같이 이제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이제 또 저희 같이 일해 주시는 이제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서포트도 해주고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테니까. 도매국에 접근 가능한 한 상품들은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밀크시슬 등 대중적인 제품부터 시작해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드린다면, 1개월 차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상품 선정하고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응 테스트하고 개선을 하고 상품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세팅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무작정 광고부터 하지 말고 비싼 제품만 취급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가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저조차도 온라인 쇼핑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혔어요. 계속.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먼저 만들고 상품 등록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하면 어떻게 배송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주문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판매자라는 입장에서 이거 혼자서 장기를 두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주문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들어가서 네이버에 매뉴얼 찾아가면서 해봤단 말이죠. 저는.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리허설을 했어요. 준비를 실전처럼 했어요. 실전에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주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주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물건을. 그래서 결국은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구매평도 제가 달았어요. 제 쇼핑몰에. 그럼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기가 주문해놓고 자기가 구매평 달면 네이버에서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어뷰징에 걸려요. 근데 그때는 다 부딪혀봤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제가 물건도 사보고, 제가 물건 구매평도 달아보고, 주변에서 달아보라고 하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요.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하면 돼. 그러니까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천천히 가봤기 때문에, 부딪혀봤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지 않지만 막 부딪혔지. 그때는 누가 가르쳐 줄 분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강의를 저희 회원사들은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벽해진 다음에 쇼핑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배운 다음에 그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도전해 보셔라. 지금이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아십니까? 오늘 4월 7일이죠.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 다음에 뭐 스승의 날, 어버이의 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선물 세트도 잘 나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쇼핑몰 시작하시면 5월 달에 6월 달에 햇빛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매출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고령화 시대, 자기관리 트렌드, 반복적인 매출 구조, 높은 객단가. 계속 반복되죠. 이게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 희소성,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네. 시장 선점의 기회가 있고요. 리뷰를 선점할 수 있고, 브랜드의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루테인을 많이 팔아. 그럼 루테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OEM 생산을 해서 루테인이라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위탁 판매 특성상 판매자별 배송 기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 배송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 CS에 대한 대응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CS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품절 이슈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조한 게 아니고 카툰 단위로 물건을 사서 창고에 쌓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팔만 하면은 품절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CS 응대가 굉장히 핵심적일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어떻게 CS를 해야 되냐? 대부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는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자기보다
전문가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구매해 준 거 아닌 이상은, 약사가 구매해 준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품절이 일어나면 그냥 품절 처리를 해요. 구매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조금 잘 아는 사람이라면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고객이랑 소통을 했어요. 그게 제 CS예요. 보통은 온라인 쇼핑몰이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포르스입니다. 네, 주민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전영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이 내가 물건을 산 걸 기억한다면,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필요 없어요. 이거 끊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고객님이 주문하신 물건이 아쉽게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리뉴얼에 들어가서 지금 구매하기가 어려우십니다. 고객님 꼭 그 브랜드가 필요한 게 아니시라면 제가 비슷한 성분의 아니면 더 좋은 성분의 제품을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구매 취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객이 화냈을까요? 열의 9.9명은 그러면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어떤 요령이 있었냐면 고객이 구매 취소할까 봐 겁이 나서 겁이 나서 고객이 만약에 5천 원짜리를 샀다면 5,500원짜리를 물론 마진 다 확인하고 제안을 하죠. 5,500원짜리를 5천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고객이 일단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100이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그 선택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CS 응대만으로도 구매 취소를 극소화시켰습니다. 품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단기간에 파워샵, 빅파워샵이 갔던 노하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요즘에 환율 이슈도 있고, 막 공급가 이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음, 가격을 무작정 인상을 한다거나 품절이라고 해서 판매 중단을 한다거나 판매 취소, 마진이 적어졌다고 해서 마진이 없다고 해서 이제 공급사가 이제 가격을 막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섣불리 하지 마라.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이제 건기식 저도 팔아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팔 때 첫 달에 148개를 팔았는데 처음에 세팅을 해가면서, 어,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쿠팡 수수료 다 내고 29% 마진을, 이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상품이 29% 마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배송비가 많은 것도 있고 세팅을 내가 잘못해서 역마진이 난 제품도 또 있었어요. 저 그런 거 판매 취소 하나도 해준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마진이 높은 거는 40%에서 50%였을 거고 적은 거는 역마진 상품까지 있었는데 평균으로 한 달 동안 팔았더니 평균으로 마진이 순이익이 29%였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 가지고 일회일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역마진이 나오면 다 취소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제로인 사업은 없어요. 아시죠? 하다못해 편의점도 3개월 평균 재고조사 하면은요, 로스가 5% 정도 나요. 근데 건기식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실수로 역마진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또 취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과감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출을 5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도 힘들어서 그렇게 못해요. 네. 올바른 대응 전략은 가격이 아닌 구성을 변경을 하고 묶음 판매를 강화하고 사은품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키는 게 올바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전략을 통해서 초보셀러가 리스크 없이 시장 감각을 익히고 마케팅을 통한 재구매율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브랜드 패키지를 통해서 나만의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단계까지 이런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랑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품을 세트화시키고 기능별 묶음을 하고 타겟을 구성을 합니다. 예시는 면역 패키지, 비타민 조합으로 면역 강화에 집중을 하고 피로 회복 패키지, 그다음에 부모님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제품을 구성하고 이런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하시면 상품의 노출이 잘 되고 판매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좋은 제품들을 구성을 한다거나 패키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도 아닌데, 약사도 아닌데.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법률과 관련돼서 좀 저도 필요하다면은 많이 듣는 사람인데 자문을 좀 드렸더니 제가 이제 미수가 좀 있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요즘에 변호사보다 세무사보다 챗GPT가 더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저도 물론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모르면 내가 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면역 패키지나 피로회복 패키지로 해서 온라인에서 잘 팔 수 있게 제품 구성을 해줘라고 하면 해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패키지화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객단가를 높이고 마진도 높이고 경쟁은 회피하는 전략. 단품으로 하게 되면 계속 이미지 매칭, 카테고리 매칭, 상품 매칭을 통해서 가격 비교밖에 안 당합니다. 가격 비교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포지셔닝에서 결코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상품명 네이밍, 상품 구성, 상세 페이지 차별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강의를 강의 중에도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반짝 스타로 끝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6개월 이상 롱런을 하시려면 1년, 2년, 3년, 저처럼 13년을 롱런을 하시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 요령에 충실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충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위탁 판매도 패키징 구성 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가능해요. 떻게 하면 되느냐? 판매자 위주로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좋은 판매자를 찾는 게 셀러들의 그 성장의 노하우이고 비결이에요.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들을 많이, 나만의 공급자들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도매국과 나가 아니라 도매국의 셀러 그 공급자들과 나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재판매할 때도 영업허가 증 건기식을 판다는 거는 그냥 파시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게 자꾸 이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대형 약국 있잖아요. 대형 약국, 이제, 성남에도 하나 있고, 이제, 가산인가 그쪽에도 하나 있던데, 거기에 물건을 사가지고 리셀하는 거, 이렇게 어떤 친구가 강의한다고 봤는데, 아무 자격도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걸립니다. 네. 하다못해 상세 페이지에 표현 하나도 섭취와 복용을 바꿨다는 이유로 과장 광고로 걸리는데, 그게,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나 준비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 네, 맞아요. 그리 강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셔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요령을 가지고 뭐 가품을 뭘 단기간에 많이 파는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이 안 돼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등록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인연이 되신 분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 도매국 도매매라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성장을 한다면 또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제가 중강이 이렇게 꾸준히 열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할까 합니다.